토트넘이 20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렌트포드와 2020년에서 2023년 EPL 37라운드 홈 경기에서 1대3으로 다시 역전패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 결과로 토트넘은 17승 6무 14패로 승점 57을 얻어 7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브렌트포드전은 리그 6위까지 주어지는 유로파 리그 출전 티켓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일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이 발표된 뒤 많은 축구 팬들은 절망을 하면서 최악의 수비진이 구축된다 는 내용으로 팬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수비의 핵인 로메로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입어 출전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바이어 역시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토트넘 수비의 재앙인 산체스가 중앙 센터백을 맡고 메이슨 임시 감독은 포획을 사용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호이비에르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비스마와 스킵의 조합이 어느 정도 버텨줄지 축구 팬들은 매우 불안한 기분으로 경기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렌트포드도 아이반 토니가 징계로 무려 8개월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아이반 토니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토트넘을 꼭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만약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을 이겼다면 팀 창단 이후 두 번째로 10위권 안에 드는 대역사를 썼을 것입니다. 현장을 중계하는 중계진은 토트넘이 이번에 마지막 홈경기라서 반드시 이겨야 토트넘이 유로파리그로라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보다는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홈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 레전드들까지 총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는 판타지 풋볼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에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의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었습니다. 매우 좋은 위치였는데 손흥민이 차지 않고 거의 프리킥으로 골을 넣지 못하는 케인이 킥을 차서 상대의 수비벽을 매번 걸리는 슈팅에서 프리킥 찬스에서 클로셉스키가 발뒤꿈치로 내준 공을 달리면서 골문 구석으로 넣어 선취 득점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케인의 골을 축하하면서도 매우 아쉽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골이 들어가긴 했지만 정말 토트넘은 심하다. 손흥민에게는 제대로 된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케인에게만 수년간 프리킥을 맡기는데 이 정도 되면 손흥민은 거의 토트넘의 들러리라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년간 케인에게 부여된 기회를 손흥민이 부여받았다면 프리킥으로 아마 최소 10골 이상은 넣었을 것입니다. 메이슨이 임시 감독이라서 기대를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팀의 승리를 위해 고군분투를 하였습니다. 전반 11분 손흥민은 패스를 받아 단독으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했는데 이것을 프리미어리그 선방 1위의 브렌트포드의 라야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23분 좌측면 깊숙한 쪽으로 공이 빠진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결국 크로스를 올리는데 에메르송이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상대 수비가 몸을 던져 이를 막아내고 맙니다. 전반 41분 손흥민이 또 한 번 결정적인 크로스를 올렸는데 오른쪽 모서리 부근에서 공을 소유한 손흥민은 문전에 있는 단주마를 보고 짧고 낮은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단주마가 어정쩡한 위치에서도 공의 머리를 갖다 댔는데 그러나 공은 야속하게도 골대 옆으로 향했습니다. 전반이 거의 끝나갈 무렵 손흥민은 상대 수비드 공간으로 지능적으로 침투해 패스를 받아 상대 수비를 제치고 슈팅을 했는데 중간에 몸을 날린 브렌트포드 수비진에 막혀 아쉽게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을 아쉽게 1대0으로 마친 후 경기를 중계하는 중계진은 토트넘이 최소한 골 이상 더 넣었어야 하는 경기라고 분석했는데 브렌트포드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오니의 칼을 빼고 담스 고르를 투입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후반 6분에 토트넘 센터백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브렌트포드가 스로잉으로 던진 것을 논스톱으로 전방 공격수에게 연결하여 반대쪽에서 쇄도하는 은메모에게 연결해 바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는데 이때 현장 중계진은 이 장면을 보면서 랑글레의 수비 위치가 이상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위험지역에서 상대가 공을 받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면 이 공간이 비는데 이곳을 센터백들이 커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센터백들이 이 정도 수준도 커버를 못하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토트넘은 2008년의 시즌 69골을 실점하여 토트넘은 최대 실점 동수를 이루는 최악의 수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비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윗백, 포백, 에메르송을 풀백 등으로 많은 변화를 주지만 선수 수준 자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준이 안 되는 선수들로 아무리 조합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콘테가 남겨놓은 유산을 치우지 못한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후로 토트넘은 2골을 내린 실점하면서 결국 2골을 더 처먹히고 홈에서 마지막 경기를 또 역전패를 하였습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보는 레비 회장은 여러 번 갈아서 보여주고 경기장에 등장한 레비 아웃 팻말을 든 홈팬들 모습도 보여주며 현지 팬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수준급 센터백은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한 축구 팬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커뮤니티에서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최고 수준의 센터백 영입은 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역에는 특의 2급이 아닌 B급 정도 되는 센터백의 가성비가 좋은 선수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심지어 강등권에 있는 팀 중에도 준첩급 센터백을 토트넘으로 데리고 와도 탄간과 산체스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줍니다. 토트넘은 준첩급 센터백 2명만 영입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팬은 골키퍼의 수비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분석 글을 올렸습니다. 직선적인 문장 구성과 탁월한 골키퍼 플레이를 보여줄 줄 아는 수비진의 부재는 지적할 만합니다. 특히 요리스 시즌 2를 보는 줄 알았다고 해서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에서는 토트넘의 공격진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수비진은 최악의 주어 수비진을 닮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포스터에게는 평점 4점을 준 적도 있었는데 팬들은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의 망연자실한 모습을 올리며 토트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웃고 떠드는 다이어의 모습도 공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에게 역전패를 당해 이제 유럽 대항전에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레비는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지 않고 시즌을 버티다가 최고의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아끼는 축구 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선발 라인업, 선수형, 그리고 세계 최고의 공격수에게 수비를 시키는 저런 감독을 데려오는 레비만 떠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진에게 꿈과 행복을 심어줍니다. 이상 판타지 풋볼이었습니다.